오늘 브리핑의 첫 번째 순서는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쿼터백 앤서니 리차드슨의 벤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휴스턴 텍산즈와 디비전 매치를 치르던 중 3쿼터 상황에서 스크램블을 하며 플레이를 하던 리차드슨이 갑자기 머리를 팡팡팡팡 치면서 갑자기 벤치로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조 플라코가 등판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계를 보던 시청자들이라거나 팬분들이 리차드슨 또 부상당한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4쿼터에 나와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리차드슨이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너무 많이 뛰었고 이 다음 플레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 몰라서 헤드코치에게 잠깐 쉬어야겠다라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후에 정말 많은 팬들과 NFL 관계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그래서 일단 콜츠는 베테랑인 조 플라코를 주전으로 내세울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콜츠 팬분들 중에 일부는 뭐 너무 오버액션 아니냐, 뭐 과민 반응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치 좀 전쟁에서 적들이 앞에 있는데 장군이 도망가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쿼터백이라는 거는 50명이 넘는 이 선수단을 대표해야 되는 선수이고 이런 쿼터백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 뒤에 선수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지 전혀 좀 상상하기 힘든 발언이었고 행동이었고요. 이게 라커룸에서의 신뢰를 아마 이 한마디로 그리고 이 행동 하나로 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왜 조 버로우, 패트릭 마홈스, 저스틴 허버트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도 참고 뛰려고 하고 막 더 경기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만큼 쿼터백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터프한 멘탈리티잖아요. 그리고 그걸 선수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선수단을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이 이제 리더십이고요. 그거를 좀 리차드슨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리차드슨이 내가 너무 숨이 막혔다,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꼈었다, 예전에 부상당했었으니까, 그리고 막 어지러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본인은 솔직하게 말한다 했지만 좀 너무 순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2개밖에 없는 NFL 팀의 주전 쿼터백 자리의 무거움을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고요. 선발로 이제 나서게 될 조 플라코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라마 잭슨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팀을 떠나게 됐는데 마지막 시즌에 고관절을 다친 상황에서도 라마 잭슨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큰 소가리를 했대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남겼는데 이런 조 플라코의 태도와 굉장히 상반되는 다소 안일한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로서 좀 멘탈리티가 좀 많이 아쉬운 장면이었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벤치로 내려가게 됐고 조 플라코가 다시 선발로 승격되는 상태입니다. 다시 주전 자리를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힘들어지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벤치에서 많이 배우고 좀 더 성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쿼터백 브라이스 영이 다시 주전으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23년 드래프트 1라운드 1번 픽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이 9월에 2번 선발 출전한 이후에 벤치로 내려갔다가 부상당했던 앤디 달틴을 대신해서 다시 기회를 얻고 주전으로 경기를 출전을 했어요. 경기 자체는 14대 28로 브론코스에게 패배를 했지만 진짜 엉망이었던 시즌 초에 비해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포켓단에서 효율적으로 플레이하며 필요한 순간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게 했고 그리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영이 자신감 있고 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면서 카넬레스 역시도 이에 대해서 좀 지켜 세우는 그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연 영은 앞으로도 개선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안정적으로 팬서스의 주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랜만에 선발 복귀전에서 224야드,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2개의 인터셉션을 던졌고요. 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복귀전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은 시즌 초에 보여주던 어떤 조급한 모습, 그런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프레셔가 들어와도 침착하게 프로그레션을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포켓을 벗어나서도 스크램블을 하거나 사이드라인에 좀 공격적인 패스를 하는 모습들, 대학 시절에 저희가 봐왔던 그런 브라이스 영이 좀 다시 조금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시그널 콜러로서 게임을 지휘하는데 여전히 아쉬운 모습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딜레이 오브 게임 페널티를 받는다거나 리시버들과의 미스커뮤니케이션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러닝백에게 핸드오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초보적인 실수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브라이스 영에게 처음 기대했던 모습들
반 정도 보여줬고, 그리고 우려하던 모습들 반 여전히 또 보여줬던 그런 선발 복귀전이었고요. 물론 팀 자체가 영을 막 도와주진 못했어요. 확실히 페널티가 매 드라이브 나왔고, 리시버들도 중요한 순간에 드랍을 한 두세 번 했었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영을 버리기 조금 아깝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활약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팬서스 소식인데요.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6년차 프로볼 출신의 리시버인 디온테 존슨을 볼티모어 레이븐스로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25년도 5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고요. 레이븐스는 존슨과 6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슨은 오프시즌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트레이드를 통해 팬서스에 합류를 했고, 그렇지만 7경기만 소화를 한 뒤에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타깃, 가장 높은 리셉션, 가장 높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표에서 팀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캐롤라이나는 지난 일요일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갈비뼈 부상을 이유로 존슨을 제외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두고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디온테 존슨이 다시 이제 AFC 북부로 돌아가서 친정팀인 스틸러스를 또 상대하게 됐고, 레이븐스가 마침 스틸러스와의 경기가 2번 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팀과의 어떤 리벤지전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디온테 존슨은 이번 시즌 종료 후에 이제 FA가 되는 상황이고, 앞서 엘리트 레벨의 리시버들 아마리 쿠퍼, 드반테 아담스, 디안드레 홉킨스 이런 선수들이 받아낸 픽들, 그리고 현재 존슨의 계약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팬서스도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한 값어치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븐스는 이제 빌스, 칩스, 제츠 등 AFC 팀들이 다 지금 트레이드를 통해서 리시버들을 보강하니까 우리도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이븐스가 지금 리그에서 11 퍼스넬, 리시버 3명을 쓰는 퍼스넬을 가장 적게 쓰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리시버인 라쇼드 베이트먼과 어쨌든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이제 더 높은 무대에서 플레이오프 무대, 강팀과의 상대에서는 결국 이 퍼스넬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11 퍼스넬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전술적 다양성을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디온테 존슨을 영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즈 소식입니다. 와이드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가 결국 텍산즈에서 첫 시즌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텍산즈의 헤드코치인 드미코 라이언스는 화요일에 이 딕스가 전방 10자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딕스는 일요일에 콜츠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고 경기를 떠났고요. 지난 며칠 동안 추가 검사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딕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빌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휴스턴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계약을 조정해서 이번 오프시즌에 FA가 될 예정이었어요. 이제 딕스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다음 계약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번 시즌에 그래도 시즌 8경기에 출전을 해서 47번의 리셉션, 496야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 내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공격 자원으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텍산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상으로 인해서 니코 콜린스도 빠져있고 딕스도 빠지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이 리시버진이 상당히 약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즌 전에 이제 2025년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을 내주고 데려왔던 게 이 스테판 딕스였거든요. 그런 만큼 이 시즌 아웃 부상은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텍산스가 지금 한순간에 1번 옵션인 니코 콜린스, 2번 옵션이었던 스테판 딕스를 한 번에 다 잃게 됐고요. 텍산스의 이 리시빙 야드의 지금 절반을 두 선수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텍산스 입장에선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니코 콜린스는 몇 주 후에, 시즌 아웃 부상이 아니라 몇 주 후에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딕스와 니코에 가려져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던 이제 존 매치라던가 제비 허친슨, 그리고 탱크델, 이 3명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커리어 제2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조 믹슨, 이 러닝백의 활약이 아무래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캔자스시티 칩스 소식입니다. 이 칩스가 엣지인 조슈아 우체를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엣지 러셔인 조시 우체를 캔자스시티 칩스로 트레이드하면서 2026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대보다 낮은 대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우체의 2022년도 성과 11.5개의 색, 이것을 근거로 5라운드 지명권을 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트레이드 가치가 조금 하락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현재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철학을 바꾸면서 라인베커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팀의 색 기록이 15개에 그치는 등 매우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칩스의 경우에도 어쨌든 디펜스에서 엘리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조지 칼라프티스의 반대편에 있는 이 마이크 다나의 부상으로 반대편에 좀 엣지 선수들의 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스페그누올로가 워낙 뛰어난 블리츠 디자인을 통해서 프레셔 생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포맨 러쉬의 위력은 그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1라운더인 아누디케, 이제 펠릭스 아누디케 우조마나 백업인 이제 말릭 헤링 이런 선수가 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리오 슈넬이라든지 뭐 크리스 존스를 이제 디펜시브 엔드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뭐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포맨 러쉬의 생산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퓨어 엣지 러쉬라고 할 수 있는 조시 우체를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체는 뭐 제이님 말씀처럼 2022년에 거의 12개에 육박하는 색을 기록했을 만큼 이 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기대할 것들이 있는 선수고요. 심지어 이제 2023 시즌 부진으로 인해서 1년 300만 달러라는 좀 싼 값에 패츠와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칩스도 남은 계약 기간을 좀 큰 부담 없이 드래프트 6라운드 픽을 넘기면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 입장에서는 이번 드래프트 뭐 디안드로 홉킨스나 조시 우체 다 데려오는 과정에서 드래프트의 상위 픽은 다 지켰고, 그리고 필요한 포지션에 좀 중요한 선수들까지 다 영입하면서 정말 NFL 최고의 이제 GM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래드 피치 다운 정말 똑똑한 무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 소식입니다. 바이킹스가 오펜시브 태클인 캠 로빈슨을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했다는 소식인데요. 9주차 경기를 앞두고 이 오펜시브 태클 캠 로빈슨을 트레이드했습니다. 바이킹스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로빈슨과 출전 시간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는 2026년도 조건부 7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되었고요. 제규어스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조건부 5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규어스의 지명권 같은 경우에는 로빈슨의 출전 시간에 따라서 이게 4라운드 지명권으로 변경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8주차 경기에서 LA 램스에게 패배했죠. 근데 더 뼈아픈 것이 이 레프트 태클인 크리스티안 다리서를 잃었다는 점이에요. 다리서는 ACL과 MCL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로빈슨은 현재 바이킹스에게 즉시 필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이킹스 오펜스에서 지금 가장 대체 불가능한 선수, 이제 백업과의 어떤 기량 차이가 가장 큰 선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크리스티안 데리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캠 로빈슨의 계약 기간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 반년 렌탈에 4라운드 픽을 내주는 조금 과한 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캠 로빈슨은 뭐 데리서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1인분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레프트 태클이기 때문에 빈자리를 잘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금주의 주요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였고요.